안녕하세요. 우리나라를 빛낸 2024 노벨 문학상을 받은 한강 작가의 깊은 감성이 담긴 작품 작별하지 않는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1970년 겨울에 태어났다. 1993년 문학과사회 겨울호에 시 서울의 겨울 외 4편을 발표하고 리듬의 서울신문 신춘문예에 단편소설 붉은 닻이 당선되면서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장편소설 검은 사슴 그대의 차가운 손 채식주의자 바람이 분다. 가라 히라버 시간 소년이 온다 흰 작별하지 않는다. 소설집 여수의 사랑 내 여자의 열매. 노랑무늬 영원 시집 서랍에 저녁을 넣어두었다 등이 있다. 한국소설문학상,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 이상문학상, 독립문학상, 만해문학상, 황순원 문학상, 인터내셔널 부커상, 말라파르테 문학상, 김유정 문학상, 상클레멘테 문학상, 대산문학상, 메디치상, 외국문학상 등을 수상했으며 노르웨이 미래 도서관 프로젝트 참여 작가로 선정되었다. 이 책의 첫 장을 열면 어떤 일이 있더라도 꼭 전달하고 싶은 그렇지만 결국은 작별의 순간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이 감성 가득한 창문을 통해 우리는 소중한 것들과의 작별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작별하지 않는다는 현대 사회의 일상을 살아가는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다양한 인물들이 서로 다른 삶의 경로를 통해 만나고 상처를 치유하며 새로운 의미를 찾고자 하는 그들의 이야기가 감동적으로 그려집니다. 이 책은 단순히 서사가 아니라 각 인물들의 내면을 깊이 있게 탐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자들은 작가가 그리는 섬세한 감정선을 따라가며 자신만의 감동과 깨달음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야기 속에서 한강 작가는 우리가 사소하게 생각하고 지나쳐버릴 수 있는 일상 속에서의 소중한 순간들과 어떤 형태로든 떠나보낼 수밖에 없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를 통해 작가는 작별이라는 주제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제시합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맞이하는 크고 작은 작별들이 사실은 또 다른 시작을 의미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주요 메시지로 첫째로 작별이 꼭 끝을 뜻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을 의미할 수 있으며 떠난 것이 있었기에 새로운 것이 오기도 합니다. 둘째로 사람 간의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각자의 상처를 서로 보듬고 치유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 인간관계의 본질을 통찰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의 목차입니다. 1부세, 1결정, 2실, 3폭설, 4세, 5남은 빛, 6나무, 2부밤, 1 작별하지 않는다. 2 그림자들, 3바람, 4 정적, 5 낙하, 6 바다 아래, 3부 불꽃. 작가의 말. 이제 책 속으로 들어갑니다. 생명이 얼마나 약한 것인지 그때 실감했다. 저 살과 장기와 뼈와 목숨들이 얼마나 쉽게 부서지고 끊어져 버릴 가능성을 품고 있는지. 단 한 번의 선택으로. 어떤 사람들은 떠날 때 자신이 가진 가장 예리한 칼을 꺼내든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으로 안다. 가까웠기에 정확히 알고 있는 상대의 가장 연한 부분을 베기 위해. 학살과 고문에 대해 쓰기로 마음먹었으면서 언젠가 고통을 뿌리칠 수 있을 거라고 모든 흔적들을 손쉽게 여일 수 있을 거라고 어떻게 나는 그토록 순진하게 뻔뻔스럽게 바라고 있었던 것일까. 우리의 모든 행위들은 목적을 가진다고 애써 노력하는 모든 일들이 낱낱이 실패한다. 해도 의미 많은 남을 거라고 믿게 하는 침착한 힘이 그녀의 말씨와 몸짓에 배어 있었다. 눈은 거의 언제나 비현실적으로 느껴진다. 그 속력 때문일까? 아름다움 때문일까? 영원처럼 느린 속력으로 눈송이들이 허공에서 떨어질 때 중요한 일과 중요하지 않은 일이 갑자기 뚜렷하게 구별된다. 어떤 사실들은 무섭도록 분명해진다. 이상하지 눈은. 들릴 듯 말 듯 한 소리로 인선이 말했다. 어떻게 하늘에서 저런 게 내려오지? 총에 맞고 몽둥이에 맞고 칼에 베어 죽은 사람들 말이야. 얼마나 아팠을까? 손가락 2개가 잘린 게 이만큼 아픈데. 그렇게 죽은 사람들 말이야. 목숨이 끊어질 정도로 몸 어딘가가 뚫리고 잘려나간 사람들 말이야. 만 17살 아이가 얼마나 자신이 믿고 세상이 싫었으면 저렇게 조그만 사람을 미워했을까? 실톱을 깔고 잔다고. 악몽을 꾸며 이를 갈고 눈물을 흘린다고. 음성이 작고 어깨가 공처럼 굽었다고. 이렇게 눈이 내리면 생각나. 내가 직접 본 것도 아닌데 그 학교 운동장을 저녁까지 헤매 다녔다는 여자애가. 17살 먹은 언니가 어른인 줄 알고 그 소매자락에 눈을 뜨지도 감지도 못하고 그 팔에 매달려 걸었다는 13살 아이가. 인내와 체념,
슬픔과 불완전한 화해, 강인함과 쓸쓸함은 때로 비슷해 보인다. 어떤 사람의 얼굴과 몸짓에서 그 감정들을 구별하는 건 어렵다고, 어쩌면 당사자도 그것들을 정확히 분리해내지 못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눈처럼 가볍다고 사람들은 말한다. 그러나 눈에도 무게가 있다. 이 물방울만큼. 새처럼 가볍다고도 말한다. 하지만 그것들에게도 무게가 있다. 이상하다. 살아있는 것과 닿았던 감각은 불에 데웠던 것도 상처를 입은 것도 아닌데 살가돼서 지워지지 않는다. 그전까지 내가 닿아보았던 어떤 생명체도 그들만큼 가볍지 않았다. 무엇을 생각하면 견딜 수 있나? 가슴에 활활 일어나는 불이 없다면, 기어이 돌아가 껴안을 내가 없다면, 모른다. 새들이 어떻게 잠들고 죽는지, 남은 빛이 사라질 때 목숨도 함께 끊어지는지, 전류 같은 생명이 새벽까지 남아 흐르기도 하는지, 내가 경험한 모든 것이 결정이 된다. 아무것도 더 이상 아프지 않다. 정교한 형상을 펼친 눈송이들 같은 수백 수천의 순간들이 동시에 반짝인다. 어떻게 이게 가능한지 모르겠다. 모든 고통과 기쁨, 사무치는 슬픔과 사랑이 서로에게 섞이지 않은 채 고스란히 동시에 거대한 성운처럼 하나의 덩어리로 빛나고 있다. 어떤 것과도 닮지 않았다고 나는 생각했다. 이렇게 섬세한 조직을 가진 건 어디에도 없다. 이렇게 차갑고 가벼운 것은, 녹아 자신을 잇는 순간까지 부드러운 것은 잊지 않을 거라고 나는 생각했다. 이 부드러움을 잊지 않겠다. 하지만 모든 게 끝난 건 아니야. 인선의 목소리가 그 열기 사이로 번졌다. 정말 헤어진 건 아니야, 아직은. 꿈이란 건 무서운 거야. 소리를 낮춰 나는 말한다. 아니, 수치스러운 거야. 자신도 모르게 모든 것을 폭로하니까. 하지만 확신할 수 있을까? 그런 지옥에서 살아난 뒤에도 우리가 상상하는 선택을 하는 사람으로 남을 수 있었을까? 뻐근한 사랑이 살갗을 타고 스며들었던 걸 기억해. 골수에 사무치고 심장이 오그라드는 그때 알았어. 사랑이 얼마나 무서운 고통인지. 하지만 죽음이 이렇게 생생할 수 있나? 뺨에 닿은 눈이 이토록 차갑게 스밀 수 있나? 출판사 서평을 듣겠습니다. 이상하지, 눈은. 어떻게 하늘에서 저런 게 내려오지? 작별하지 않는다는 소설가인 주인공 경아가 꾸었던 꿈의 장면으로 시작한다. 눈 내리는 벌판, 수천 그루의 검은 통나무가 마치 묘비처럼 등성이까지 심겨 있다. 묘지가 여기 있었나 생각하는 사이 어느 순간 발 아래로 물이 차오르고 그는 무덤들이 모두 바다에 쓸려가기 전에 뼈들을 옮겨야 한다고 생각하며, 하지만 어쩌지 못하는 채로 꿈에서 깬다. 경아는 그것이 그 무렵에 꾸었던 다른 악몽들과 마찬가지로 지난 책에서 다룬 학살에 대한 꿈이라고 생각하고, 한때 사진과 다큐멘터리 영화 작업을 하다 어머니를 돌보기 위해 제주로 내려가 목공일을 하는 친구 인선과 함께 그 꿈과 연관된 작업을 영상으로 만들 계획을 세운다. 그러나 그 뒤로 몇 해 동안 힘든 시기를 겪고 겨우 삶을 회복하는 사이 계획은 진척되지 못했고, 경아는 자신이 그 꿈을 잘못 이해했다고 마음을 바꾼다. 그러던 겨울 어느 날, 경아는 병원에 있는 인선으로부터 급한 연락을 받는다. 인선이 통나무 작업을 하던 중 사고로 두 손가락이 잘려 봉합수술을 받은 것. 곧장 병원을 찾은 경아에게 인선은 갑작스레 그날 안에 제주 집에 가 혼자 남은 새를 구해달라고 부탁하고, 그는 인선의 간절한 부탁을 차마 거절하지 못하고 그 길로 서둘러 제주로 향한다. 그러나 제주는 때마침 온통 폭설과 강풍에 휩싸여 한치 앞을 분간할 수 없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발작적으로 찾아오는 고질적인 두통에 시달리며 경아는 가까스로 마지막 버스를 타고 인선의 마을로 향한다. 그러나 정류장에서도 한참 떨어진 곳에 있는 인선의 집까지 눈길을 헤치고 산을 오르던 길에서 폭설과 어둠에 갇혀 길을 잃는다. 눈은 거의 언제나 비현실적으로 느껴진다. 그 속력 때문일까? 아름다움 때문일까? 영혼처럼 느린 속력으로 눈송이들이 허공에서 떨어질 때 중요한 일과 중요하지 않은 일이 갑자기 뚜렷하게 구별된다. 어떤 사실들은 무섭도록 분명해진다. 심장이 다시 뛸 거지. 그렇지, 이 물을 마실 거지. 천신만고 끝에 도착한 인선의 집에서 경아는 70년 전 제주에서 벌어진 민간인 학살과 얽힌 인선의 가족사를 마주하게 된다. 온 가족을 잃고 슬퍼할 겨를도 없이 15년을 감옥에서 보내야 했던 아버지와 부모와 동생을 한나란 시에 잃고 오빠마저 생사를 알 수 없게 된 채로 언니와 둘이 남겨진 어머니의 이야기를, 그리고 그와 함께 학살 이후의 시간을 살아내며 오빠의 행적을 찾는 일에 수십,
년을 바쳐 끝까지 포기하기를 택하지 않았던 인선의 어머니 정심의 고요한 싸움이 폭설로 고립된 외딴 집의 어둠 속에서 희미한 촛불 아래 떠오른다. 빛과 어둠 사이를 가르며 영혼처럼 느리게 하강하는 수천 수만의 무심한 눈송이들 속에서 이곳에 있지 않은 사람을 간절히 생각하는 마음이 그렇게 정심에게서 인선에게로, 인선에게서 경아에게로 스며든다. 이렇게 눈이 내리면 생각나. 내가 직접 본 것도 아닌데 그 학교 운동장을 저녁까지 헤매 다녔다는 여자애가 17살 먹은 언니가 어른인 줄 알고 그 소매자락에 눈을 뜨지도 감지도 못하고 그 팔에 매달려 걸었다는 13살 아이가. 하지만 모든 게 끝난 건 아니야. 정말 헤어진 건 아니야, 아직은. 작가는 이 소설이 지극한 사랑에 대한 소설이기를 빈다 작가의 말고했다. 그 사랑은 우선 마지막까지 사람과 삶에 대한 믿음을 놓지 않았던 인선의 어머니 정심의 마음에 있을 것이다. 그것이 어디가 바닥인지 알 수 없는 막막한 어둠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게 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그저 환하고 따뜻하기만 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 또한 우리는 알게 된다. 그 사랑이 지극하고 간절한 만큼 그것은 무엇보다 무서운 고통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말이다. 뻐근한 사랑이 살갗을 타고 스며들었던 걸 기억해. 골수에 사무치고 심장이 오그라드는 그때 알았어. 사랑이 얼마나 무서운 고통인지. 인선의 어머니 정심이 일평생 그랬던 것처럼 인선은 어머니의 삶이 자신에게 스며오는 것에 고통스러워하면서도 그 사랑을 외면하지 못하고 경아 또한 인선의 마음이 자신의 마음으로 겹쳐지는 것에 힘겨워하면서도 그 마음을 내치지 못한다. 이 눈보라를 뚫고 오늘 밤 그녀의 집으로 갈 만큼 그 새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이런 고통을 느낄 만큼 사랑한 적도 없다고. 고개를 저으면서도 어쩌지 못하고 그 사랑에 손을 내밀어 기어이 고통을 택하는 것이 그것만이 오직 인간이 인간일 수 있는 길이라고 소설은 말하는지도 모른다. 그것만이 절멸로부터 삶을 지켜내는 길이라고. 어쩌면 실은 그 부름은 이미 언제나 우리 앞에 와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 사랑을 사랑으로 알아보고 그 손을 잡는 것이 우리의 일이라는 듯이. 그 앞에 조심스레 손을 내밀 때 그 마음이 닿은 자리가 눈송이처럼 차갑고 동시에 불꽃처럼 뜨거워 영영 잊히지 않는 것은 한강의 소설만이 전할 수 있는 경험이 아닐까? 이렇게 한강의 소설이 우리 앞에 와 있다. 몇 년 전 누군가 다음에 무엇을 쓸 것이냐고 물었을 때 사랑에 대한 소설이기를 바란다고 대답했던 것을 기억한다. 지금의 내 마음도 같다. 이것이 지극한 사랑에 대한 소설이기를 빈다. 작가의 말 중에서 작가가 소재를 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한강은 하게 만든다. 5월 광주에 이어 제주 43에도 한강의 문장을 통해서만 표현될 수 있는 영역이 있었다고 믿게 된다. 학살 이후 실종된 가족을 찾기 위한 생존자의 길고 고요한 투쟁의 서사가 있다. 공간적으로는 제주에서 경산에 이르고 시간적으로는 반세기를 넘긴다. 폭력에 훼손되고 공포에 짓눌려도 인간은 포기하지 않는다. 작별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이 딸의 눈과 입을 통해 전해진다. 폭력은 육체의 절멸을 기도하지만 기억은 육체 없이 영원하다. 죽은 이를 살려낼 수는 없지만 죽음을 계속 살아있게 할 수는 있다. 작별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들 곁에 소설가 나는 생사의 경계 혹은 그 너머에 도달하고서야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다. 이만한 고통만이 진실에 이를 자격을 준다는 듯이 고통에 도달하는 길은 고통뿐이라는 듯이 재현의 윤리에 대한 가장 결연한 답변이 여기에 있다. 언젠가부터 그의 새 소설 앞에서는 숙연한 마음이 된다. 누구나 노력이라는 것을 하고 작가들도 물론 그렇다. 그러나 한강은 매번 사력을 다하고 있다. 이 책의 시사점은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일상의 소중함과 관계의 중요성을 다시금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읽으며 잊고 지냈던 소중한 가치들을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어떤 독자들은 이 책을 통해 자신의 상처를 돌아보고 치유하는 과정을 경험했다고 말하곤 합니다. 또 다른 독자들은 매일 살아가는 살 속에서 소소하지만 중요한 순간들을 보는 시각이 달라졌다고 고백하였습니다.